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윤규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나오네요. 예. 환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환기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쓰면 벤틸레이션이라고 보통 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환기는 벤틸레이션보다는 에어 체인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 체인지하고 벤틸레이션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에어 체인지는 사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공기를 교환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기가 압력 차나 뭐 밀도 차에 의해서 또는 온도 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교환되는 걸 에어 체인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벤틸레이션은 환기 설비를 돌려서 의도적으로 공기를 교환시키는 게 이제 그 벤틸레이션인데 뒤에 이제 조금 그림들도 좀 나오곤 합니다만 그 마통풍 크로스 벤틸레이션 이 부분은 사실 벤틸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에어 체인지를 좀 크게 하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키워드가 환기하는 자, 청소하는 자, 공기 통풍기 돌리는 자 뭐 이거여서 제가 저렇게 써놨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죠. 거기서 환기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주방조리시에 나오는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환경부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리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들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하는 환기 방법, 그 다음에 환기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최종적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냈는데 언론에서 뒤에 국민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정보는 안 가르쳐주고 고등어를 구웠더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뭐 요거만 딱 보여주는 바람에 연구 결과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 했던 연구하고 그 후에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를 통해서 주거용 건물에서 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뭐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한 20분뿐이 없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고요. 미세먼지의 위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기에 대해서 좀 전에 벤틸레이션하고 에어 체인지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인 용어로는 다 벤틸레이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에어 체인지는 의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환기 설비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준과 뭐 동일하게 대등하게 이제 그 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의 애슐리 스탠다드 62 정도입니다. 그래서 62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설비 규칙에 있는 환기 관련된 법은 법이어서 기본적으로 정해야 될 것들만 정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요즘 문제가 되는 주거용 건물에서의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PM2.5나 PM1 같은 경우는 조리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발생원이 없습니다. 그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조리시에 발생하는 거여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조리시에 발생하는 걸 신속하게 배출하는 이게 이제 환기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환기 100이라고 지금 써여져 있는 이유가 국토교통부의 주택법에 보면 환기 설비, 배기 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후드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팬은 배기 설비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환기 설비는 환기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선진국에서도 환기 설비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배기 설비에 대한 기준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기와 배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해줘서 우리가 원하는 실내 공기질을 만들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 중에 제일 그 효과적인 방법이 에너지도 안 들고 그다음에 환기량이 굉장히 큰 마통풍 같은 자연 환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방 레인지 후드에 대한 연구는 그 실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특히 이제 조리시에 발생한 미세먼지를 신속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법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이 레인지 후드에 대해서 법으로 언급해 놓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국토부의 건강친환주택 건설 기준에 레인지 후드에 관련된 용어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에서는 최근에 이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제거하는 효율, 제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기술이 개발된 거고 조금 더 고급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율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미국 LBNL이라는 곳, 미국 그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2010년도에 한 1년 정도 박사후 연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미국에서 이 레인지 후드와 관련된 연구들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KS는 아니지만 미국의 어떤 스탠다드 중에 하나인 ASTM에서 올해 배기 효율에 대한, 그러니까 캡처 이피션시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 그러니까 그 규격도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초 올해 말이 목표였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년쯤에 관련된 시험 방법하고 기준들이 이제 제정이 될 것 같고요. 이 주방 레인지 후드, 실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레인지 후드와 관련된 연구들은 최근에 이쪽 분야 전문 연구자들의 새로운 테마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 학회, 국제학회에 가도 예전에 비해서 논문 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국내에서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실내에 미치는 영향들이 큰 부분이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워낙 20분뿐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이 뒤에 보여드릴 내용은 저희 연구원에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 보면은 여러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하고 똑같이 지어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놓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16개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 2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레인지 후드를 조리를 하면서 레인지 후드를 가동을 하거나 창문을 열거나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을 줘서 그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근데 뭐 실험만 갖고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변수들을 다 제어하면서 결과를 낼 수가 없어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선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있는 이 실물 실험실은 제로 카본 그린홈이라는 건물인데요. 원래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지어진 겁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어떤 실증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뒤에 실내 공기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실물 실험들을 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동주택하고 똑같다. 다만 사람이 계속 24시간 살지만은 않는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 2가지를 봤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마이크로한 측면하고 매크로한 측면을 봤어요. 그래서 레인지 후드를 돌릴 때 어떻게 그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변하는지, 그 다음에 창문을 개폐하거나 뭐 환기 설비를 돌렸을 때 어떻게 또 이 실내 미세먼지가 그 농도가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 연구원은 주로 남자 연구원들이 조리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공동주택과 똑같이 레인지 후드를 켜놓고 고등어도 구워보고 뭐 삼겹살도 구워보고 하면서 발생한 미세먼지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실험은 거의 다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리의 그러니까 재료 유형부터 그 다음에 조리 방법, 그 다음에 식용유의 뭐 종류,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심지어는 센싱을 수평으로 할 거냐 수직으로 할 거냐, 뭐 위를 보게 할 거냐 하는 것들도 다 실험을 해봐서 이론 쪽의 데이터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 조리 재료별로 이제 처음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후드를 가동하면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조리를 하면서 레인지 후드를 1단, 2단, 3단으로 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봤는데 처음에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예비 실험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실험을 하려고 했던 실험실에서 레인지 후드가 성능이 안 나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 왜 무슨 일이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레인지 후드가 그 가동을 하면서 밖으로 이제 그 오염된 공기들을 빼내야 되는데 이 빼내는 덕트 어딘가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사전에 발견을 해서
다시 제대로 완성을 하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공동주택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현장 실태 조사도 한번 해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레인지 후드를 틀어도 그렇게 뭐 효율이 거의 안 나오는 레인지 후드들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레인지 후드를 저희가 몇 개 종류의 레인지 후드를 1단, 2단, 3단 뭐 다 해서 한번 틀어봤어요. 틀어봤더니 최대로 틀어도 그 조리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한 80% 내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능이 충분히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보통 이제 뭐 80% 효율을 냅니다. 85% 효율을 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조리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워낙 높습니다. 뭐 예전에 언론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80% 제거, 80%, 85% 제거하고 남아 있는 15%, 20%가 기준치의 5배, 뭐 이 정도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레인지 후드가 제대로 효과를 못 내느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실험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문제는 왜 또 효율이 안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공동주택은 생각보다 굉장히 기밀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창문도 좋은 게 달려 있고 단열도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그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한 30평형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50 CMH 정도의 환기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레인지 후드는 400, 500, 600 이거에 그 보통 환기 설비의 용량의 3배, 4배짜리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굉장히 힘이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쟤를 풀로 트는데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80, 85%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밖에서 공기가 잘 들어와 줘야 이 그 레인지 후드가 효과적인 힘을 발휘를 하는데 건물이 기밀하다 보니까 공기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그 효율이 그렇게 크게 안 나왔던 것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을 좀 해봤더니 그 뭐 지금 사실 잘 안 보여서 일일이 뭐 그래프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레인지 후드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레인지 후드를 가동했을 때 80, 85%의 효율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최소한 95% 이상까지 효율을 올리려면 어디선가 공기가 들어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또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보조급 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 환기, 그러니까 환기 설비를 통해서 공기를 실내로 더 공급을 해주던가, 그 레인지 후드가 돌아갈 때, 아니면 보조급기 장치라는 걸 통해서 별도의 공기를 공급해주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험해본 바로는 그렇게 해줘도 사실 90% 정도 선에서 머무르더라고요. 더 효율을 높이고자 하려면 창문을 열어놓고 레인지 후드를 돌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서두의 제목에서도 썼던 것처럼 자연 환기를 통해서 충분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시켜주고 그 공기를 레인지 후드가 효과적으로 빼주면 미세먼지 농도가 95% 이상까지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90%, 95%, 뭐 80% 이거는 조리가 끝나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의 효과를 의미를 해요. 보통 조리 중이나 조리 후, 조리 직후의 농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때를 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비슷한 곡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곡선을 그리는데 조리를 마치고 한 30분 후까지 또는 저희가 이제 한 1시간, 2시간 후까지 모니터링을 쭉 했었는데 한 30분 후에 보면은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적당을 했고 그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연 환기하고 기계 환기 시에 대해서 그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통풍 효과 또는 창문을 열어서 실내로 자연 환기를 통한 그 외부 공기가 공급되는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저희 연구원 실험실이 다행히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쪽이 전면이고 이쪽이 후면이면 앞뒤의 창을 다 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마통풍이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 탑상형이라고 그래가지고 3개 세대, 4개 세대가 뭐 전부 남쪽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의 평면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창문이 이렇게 기역자나 또는 뭐 니은자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쪽 면만 창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얘는 창문을 다 열어놔도 이 마통풍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환기 타입에 따라서는 그냥 문을 닫고 그 레인지 후드만 돌릴 거냐, 문을 조금 열어줄 거냐, 자연 기계 환기 설비하고 같이 할 거냐, 또는 그냥 맞통풍을 시킬 거냐라고 하면 맞통풍을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뭐 맞통풍이라고 해서 항상 그 풍량이 일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실험했을 때가 보통 그 봄, 여름 정도였었는데 그 정도 계절에서 발생하는 맞통풍이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신속하게, 저희가 해봤더니 한 10분 이내, 10분, 20분 이내에, 10분, 15분 이내에 그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들을 발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좀 빨리 넘어가는 게 이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뒤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를 더 쉽게 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 이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험하는 것보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통제해 가면서 이런 변수가 통제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 결과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보통 전산 유체역학 CFD 시뮬레이션을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시행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그 목합 실험을 실험한 실험실을 똑같이 컴퓨터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그 실험들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조건이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바꿔보고 조리 방법이나 뭐 측정하는 항목들도 여러 가지를 바꿔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건 뭐 기본적인 조건입니다만 뒤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한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은 거고 붉은색으로 갈수록 농도가 이제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문을 닫았을 때, 그 다음에 창문을 열었을 때, 그러니까 레인지 후드를 가동하고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 열어놓은 상태, 그냥 맞통풍을 해놓은 상태. 뭐 그림에서만 보셔도 이 맞통풍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또는 창문을 충분히 열어준 부분이 창문을 열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화구, 그러니까 이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가 한 개를 사용했느냐, 두 개를 사용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들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창문을 한쪽만 열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릴 게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아파트 평면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실내의 자연환기 효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통풍이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탑상형, 그러니까 판상형이냐 보통 탑상형이라고 부르냐, 판상형은 그냥 일자로 쭉 길게 된 게 판상형이고, 탑상형 같은 경우는 좀 탑처럼 생겨서 이렇게 그 단위 세대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 단위 세대들도 저층부하고 중층부하고 고층부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아래하고 중간하고 끝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기 방법들이 좀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층부나 중층부나 고층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별로 여기 있는 세대, 여기 있는 세대, 또 뭐 이런 데 있는 세대에 따라서 환기 효율이 생각보다 크게 많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층부에 대한 부분. 중층부만 해도 좀 전에 저층부에서 보여드렸던 이 공기 흐름이 조금 달라졌죠. 요 건물 주변에 그 기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에 바람이 잘 불어오는 쪽에 있으면 환기가 잘 되고, 바람이 잘 불어오지 않는 곳에 있으면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교과서 같은 데도 많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고층부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면에서 보면 여기 말씀드리는 이건 이제 일자형, 저희 판상형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면이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걸 투베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 개, 이제 평면이 커지면 세 개, 네 개까지도 이 베이가 분할이 되죠. 그래서 보통 건축 쪽에서는 투베이, 쓰리베이, 포베이 뭐 이렇게 뭐 구분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만 봐도 지금 창문이 여기에 이제 부엌 주방이 되겠죠. 이게 거실이고요. 창문을 열어놨을 경우에 이 거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주로 주방 쪽 창문을 통해서 여기 크기가 작더라도 공기가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는 잘 환기가 안 되는 거죠.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데 사실 투베이 같은 경우는 전면폭이 좀 좁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정체되는 소위 말하는 여기 공기령이라고 하는데 이건 공기 연령 에이지 오브 에어라고 하는 거죠. 오래된 공기일수록 공기가 상태가 나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오염 많이 됐다. 빨간색 부분들이 이제 보통 오래 머무른 공간이고요. 파란색 부분들은 이제 신선한 외기가 들어와서 빨리 빠져나갔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포배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 주방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양이 있었고 또 베란다로 나가는 요 창 쪽에서 많이 나가는데 이런 쪽은 지금 공기가 거의 교환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과 뭐 드레스룸 같은 것들이 있는 공간이어서 이런 쪽은 마통풍 효과를 거의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평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평면에 대한 조사들,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평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에 나오는 평면들은 가능하면 이 마통풍을 시키려고 이런 쪽에도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 계획들을 잡고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환기 설비, 기계 환기 설비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하면 뭐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결로가도 발생을 한다든지 다른 오염 물질들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처음에 평면 계획을 할 때부터 이런 공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지금 긴 풍로라는 건 뭐냐면 공기가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는 거는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짧은 풍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돌아 나가면 긴 풍로가 되는 겁니다. 긴 풍로가 안 생기게끔 평면 계획을 해줘야 자연 환기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발코니가 있겠죠. 발코니 쪽에 개구부를 설치를 해서 열어주면 이런 부분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 개선전 이런 부분 문제가 훨씬 효과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거주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평면을 결정하지는 사실 못하지만 이런 의견들이 이제 건설사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설계하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한 70% 정도의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환기 효율이 높다라는 걸 이제 개선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이쪽에 개구부 같은 것들, 창문 같은 거 하나만 뚫어줘도 이렇게 공기가 정체되고 있는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거고 모든 거를 다 창문을 뚫어서 자연 환기 또는 마통풍만 갖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는 게 기계 환기들을 활용하는 방법. 기계 환기들은 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는 세대 전체의 환기에 대한 게 언급이 돼 있고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강친환주택 건설 기준에서는 각 실마다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 환기 설비로 제대로 환기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자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통상적으로 마통풍의 환기 효과는 통로의 경로를 짧게 하고 명확하게 설계하는 이거를 계획 환기 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좀 이제 둘 다 나쁜 사례죠. 이 2베이, 4베이. 보통 4베이 같은 경우는 이 폭이 넓고 종심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 환기가 잘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2베이 같은 작은 건물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이 보여드리는 사례에서는 2베이도 그렇고 4베이도 그렇고 이렇게 공기들이 정체돼서 환기 효율이 높지 않은 곳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뭐 4베이, 3.5베이, 3베이, 2베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풍로를 확보하는 게 평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해주느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내의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웬만한 대기업 건설사,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에 평면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면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사례 처음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탑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기계적인 그 환기 설비를 그 이용을 하거나 정 안 되면 뭐 공기청정기를 이용을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뒤에 보여드리는 결론은 당초에 그 환경부 정책과제에서 냈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인지 후드를 정말 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쉽게 점검할 수가 있고, 사실 주부들이 좀 번거롭긴 해도 쉽게 청소 같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잘 해줘도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창문을 닫고 후드는 가동해봤자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후드를 가동할 때는 최소한 한 10cm, 20cm 이상 거실 창문 한쪽만 열어놔도 레인지 후드 가동하는 효과를 10%, 15%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기 지금 보면은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좀 춥긴 하지만 그 우리가 그 건강을 위해서는 그 레인지 후드 가동을 할 때 창문을 좀 열어놓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농도가 금세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후드를 가동하는 것도 그렇고 창문을 여는 것도 그렇고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이상 그 조리 후부터 20에서 20분 정도는 해줘야만 먼지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태 점검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통풍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레인지 후드가 가동을 할 때 그 창문을 열든 아니면 환기 설비에서 보조급기를 받든 공기가 실내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레인지 후드를 가동하는 것이 그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